안녕하세요, 억텐입니다. 저번에 제가 산타페 견적을 내면서 팰리세이드도 잠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때 추천드린 그 팰리세이드 르블랑 괜찮은 차일까, 탈만한 차일까, 지금 제가 마침 타보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22년형 2.2 디젤 팰리세이드입니다. 4륜이고요. 그래서 기왕 팰리세이드를 추천을 드린다면 가솔린도 한번 타보고 같이 이제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조용하긴 조용하구나. 또 막상 이렇게 가솔린을 타보니까 다르네요. 난 디젤도 솔직히 뭐 그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숙함으로는 디젤한테는 확실히 앞서네요. 한번 타볼까요, 그러면? 확실히 저속에서는 많이 조용하고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솔린을 안 타보고 디젤만 타봐,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고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솔린을 타보고 디젤을 타보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정숙성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진동이 들어오는 차이도 있고,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조용하고 정숙해지다 보니까 살짝 더 고급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지금 연비도 9.4km 나오고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다시 디젤 타고 이 길을 와볼 텐데, 그때 그게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진짜 만약에 팰리세이드를 산다면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디젤이랑 가솔린 힘 차이가 꽤 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안 크네요. 디젤이 초반 토크가 조금 더 좋아서 거동이 경쾌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가솔린을 타고 보니까 3.8 자연흡기가 힘이 딸리는 엔진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물론 RPM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디젤보다. 근데 뭐 RPM을 많이 쓴다고 해서 워낙 지금 엔진음이 조용해서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느낌이 안 나요. 더군다나 얘가 터보가 아니잖아요. 터보렉이 없어요. 좋아. 고RPM을 쓸 때도 확실히 엔진음이 덜 들리니까 차가 힘들어 한다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디젤을 더 싸게 내놨어야 되지 않나? 왜 가솔린이 더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타보니까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는 가솔린이 많이 팔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차를 사는데 이 정도 연비 차이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디젤의 연비가 하이브리드만큼 좋으냐?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승차감을 선택을 하면서 돈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디젤 차는 또 비싸고. 지금 디젤도 만족하고 타고 있지만 3.8 가솔린이 훨씬 더 주행 질감이 좋습니다. 부드럽네요. 거칠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차는 빠른 스타트, 엄청난 출력 이런 게 필요한 차는 사실 아니잖아요.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어차피 굼뜬 건 똑같으니까. 스탑앤고, 오토스탑 걸렸을 때도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그 충격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아주 눈치있게 빛까지 와주시네. 산타페 카탈로그는 아직 안 나왔네. 산타페는 나오는 대로 바로 타볼 예정입니다. 디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니까 디젤이 절대 시끄러운 차가 아니거든요. 디젤이 시끄러운 차는 아닌데, 저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더 충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소리가 조금 더 있다. 아까 전에 갔던 거리를 이제 그대로 디젤 차로 한번 가볼 텐데, 한번 가보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더라도 엔진음이 거의 안 들렸다고 한다면, 디젤은 밟으면 지금도 붕붕 거린단 말이에요. 달리고 있는 구간에서는 또 소음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가솔린의 장점이 살짝 희석되는 느낌? 디젤이 가솔린보다 좀 더 시끄러워지는 구간을 정리를 해보면,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리고 밟아서 엔진 힘을 더 내야 될 때, 공회전 구간 때 진동이랑 소음이 확실히 가솔린보다 올라온다. 여기가 도로가 좀 뚫려 있어서 8, 90 정도, 그리고 조금 정체되면 70 정도로 유지해서 달릴 수 있는 도로거든요. 아까 전에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으로 달렸을 때는 9km대를 못 넘었어요. 10을 못 넘기는 거지. 디젤은 13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3에서 14 정도.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연비의 차이는 4에서 5 정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거를 방금 팰리세이드 시승 때도 꽂아서 썼지만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이 메이튼 오토 프로는 생각보다 많이 유용합니다. 설치도 너무 편하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구매 여기 아직도 최저가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평소에 안드로이드 오토 접속 불량이나 이런 걸로 불편함을 겪으셨으면 저는 한번 진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뉴진스 노래 ETA에 푹 빠져가지고 이 딘 AI 목소리로 대박인데? 아무튼 저는 이 팰리세이드 디젤 가솔린 둘 다 만족을 하기는 했거든요. 가솔린을 타보고 살짝 마음이 기울긴 했는데 연비를 보면은 디젤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비교적 정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일리용으로 타고 이러면은 훨씬 더 디젤을 타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데일리용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일상보다는 장거리 여행용으로 가끔 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 가솔린 3.8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가솔린을 서울 시내에서 데일리로 탄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스팅어 3.3 터보를 탔을 때 압박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대형 자동차 채널에서는 산타페 신형을 시승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꿋꿋이 팰리세이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비싼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눈물이 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3.8 가솔린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승차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가솔린에서 나오는 엔진음이 훨씬 더 조용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캘리그래피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고 있는 2022년형 프레스티지랑 내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블랙 에디션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시보드 쪽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건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좀 매트한 소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오히려 과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 외에 문 쪽에 있는 스티치나 가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캘리그래피가 고급스러운 차다 이런 느낌을 줬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르블랑 실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처음 탔을 때 후지다는 느낌이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굳이 캘리그래피랑 비교를 하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캘리그래피랑 막 실내 비교하면서 탈 거 아니면은 저는 이 정도 인테리어도 충분히 과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앰비언트가 없는 거는 좀 아쉽죠.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스러우려다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아예 고급감이 느껴지지 않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이 차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블랙 시트를 약간 그레이 시트 정도로만 바꿔줘도 충분히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차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팰리세이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급차에서 그냥 4천원 그냥 중반 정도로 태워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이 차가 아빠 차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일단 아빠가 아닌데 이 차를 타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가족들 애기들 뒤에 태우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싶다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싱글이 탄다면 출산 장려 자동차가 아닐까. 그 정도로 넓은 내부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혼자 타고 다니기에. 이 차 주행 성능이 저는 오히려 소렌토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의 좌우 움직임이 확실히 더 적다는 느낌도 들었고 요 차를 통과하는 느낌은 제네시스의 GV70 보다는 투박하죠. 하체가 세팅이 잘 돼 있다기보다는 차가 무게가 있어서 좀 덜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주행 성능이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행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보급형 제네시스 차를 타고 있는 느낌, 승차감이 살짝 디테일하게 아쉬운 그런 느낌의 차입니다. 출력적인 면에서도 아까 전에 가솔린을 타봤을 때나 디젤을 타봤을 때나 그냥 이 차의 성격에 맞는 출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가 애초에 달리고 조지고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차가 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제동력에 있어서는 살짝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타서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들을 많이 태우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라면 더욱더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차를 몰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지금 현재 차 제동력으로 봤을 때는 유턴을 해봐도 차 크기에 비해서 유턴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 차가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고려할 만한 차인가? 이 거주성, 소렌토도 충분히 공간이 넓은 차가 맞긴 해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넓은 느낌이 듭니다. 이 공간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운전자가 운전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트는 정말 아늑합니다. 그리고 얘는 HDA2가 들어가 있는데 HDA2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주행 보조 기능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차가 무거운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지 차를 바싹 붙이질 않아요. 차간거리 1단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가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얘는 왜 막힌 길을 안내해줘가지고 돈을 더 주는 만큼 캘리그래피가 좋은 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팰리세이드 르블랑을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냐?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라서 어떤 차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최상위 버전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교촌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교촌치킨 메뉴 중에 가장 비싼 메뉴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 적당히 맛만 즐길 수 있는 메뉴, 그런 걸 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팰리세이드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돈을 더 주는 만큼 고급감도 더 느끼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더 정숙하고 좋겠죠. 그런데 르블랑을 산다고 해서 이 팰리세이드의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비만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저는 산타페나 소렌토 대안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제가 좀 타다 보니까 20인치 휠에다가 조금 단단한 성향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단단한 성향인 만큼 이제 운전했을 때 느낌은 예전에 제가 타봤던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주행 느낌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아요. 물론 이번 산타페는 타봐야 알 것 같고 나중에 또 산타페 시승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운전했을 때 주행 느낌도 좋았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은 좀 보편적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승차감이 아닐까, 가격 대비해서. 이 중형 SUV 소렌토나 산타페 같이 약간 물렁한 느낌의 승차감을 싫어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팰리세이드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팰리세이드 영상에서는 제 동생이랑 같이 2열이랑 3열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신 만큼 저는 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근데 차 어, 넓긴 넓다. 엄청 넓지? 완전 좋아.